자, 오늘은 이제 등차 수열, 수열을 시작할게요. 수열은 무엇이냐면 숫자의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열을 이루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숫자의 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1, 2, 3, 4, 5, 6, 7, 8 이렇게 나와도 수열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뭐 우리가 이렇게 써 있어. 예를 들어서 2, 그 다음에 뭐 3, 5, 7, 11 이런 쭉 나와서 소수로만 연결되어 있는 이 상태도 우리 뭐라고 그래? 숫자의 열이기 때문에 수열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수열은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함수하고 마찬가지로 함수는 어떻게 됐어? 실수를 다 집어넣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정의역에 따라서 그 다음에 치역이 나오고 우리 하면서 지수로 함수 했었지. 단지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뭐 2분의 3 이런 걸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함수가 자연수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x의 변위를 자연수만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그것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열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우린 처음에 배울 게 무엇이냐면 등차 수열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등차 수열. 우선 공식을 갖다 쓴다면 등차 수열은 일정할 등자를 갖다 쓰는 거야. 뭐가 일정하냐? 차이가 일정한 수열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일반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AN을 일반항이라고 하는데 이 일반항은 우리가 굳이 쓴다면 첫째 항 더하기 n-1 d라고 얘기를 해요. 우선 공식을 그냥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는가를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얘들 어떻게 얘기하느냐? 바로 AA라는 수열이 있는데 얘 수열이 지금 처음에는 A 그 다음에는 D씩 커지는 거예요. 일정하게 A 플러스 D 그 다음에 A 플러스 2D 차이가 일정하게 D만큼 커져 나가는 수열이 이렇게 있다고 하자. A 플러스 3D 그 다음에 또르륵 나중에 가서 A 플러스 얘네가 이거를 위에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표를 그릴까? 얘를 n이라고 한다면 n의 값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나중에 n일 때를 이렇게 해서 쓴다면 지금 1일 때는 a였지 2일 때는 d만큼 커져서 a 플러스 d라고 써있고 3일 때는 또 d만큼 커져서 a 플러스 2d가 써있지 그 다음에 4일 때는 a 플러스 3d 이렇게 쭉 써있는데 그럼 얘보다 하나씩 모자르잖아 지금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쓸 거냐면 a 플러스 n-1d 라고 써두면서 얘를 우리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다. n번째 항이 바로 얘네가 a 플러스 n-1d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일정하게 d를 더하니까 얘의 차이가 얼마큼 나? d만큼 차이나. 얼마큼 차이나? d. 얘도 얼마큼 차이나? d. 나중에 여기도 얼마큼 차이 나겠어? D가 이렇게 차이 나겠지.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공차라고 얘기해요. 얘를 보고 우리는 바로 공차. 얘를 공차. 공통적인 차이. 그래서 공차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공차를 어떻게 구하느냐? 방금 전에 뒤에서 앞에 걸 뺐더니 D가 나왔지. 뒤에서 앞에 걸 뺐더니 D가 나왔지.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공차는 D는 바로 뭐라고 쓸 거냐?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뺐더니 항상 얘의 값이 D로 나오더라. 혹은 나중에 뒤에 가서 이렇게도 써요.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AN 플러스 1은 바로 전항에서 D만큼 더한 것이다. 그 전항에서 D만큼 더한 것이다. 그 전항에서 D만큼 더한 것이다. 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얘는 나는 등차 수열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표시를 해주는 거야. 나는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내가 쓸 때 보통 D라고 여기서 수열했을 때는 얘는 공차라는 의미를 가지고 쓸 거고 A는 첫째 항이라는 의미에서 많이 갖다 씁니다. 이해 갔나요? 이해 갔어?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를 봤더니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얘와 얘를 더했더니 누구야? 2a 플러스 2d지. 그럼 가운데 거에 2배 하면 누가 돼? 가운데 거 2배 하니까 누가 돼?
얘 두 개 하면 누가 돼? 그래 2a 플러스 2d. 그럼 얘랑 얘랑 동합값이나 얘 가운데 거 두 개 하면 어때? 같지?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하면 몇이야? 그럼 얘 두 개 하면 2a 플러스 4d. 그래서 같잖아. 그래서 가운데 거의 두 개는 얘 앞에 거와 뒤에 거의 합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 그거를 유식한 말로 등차 중앙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가운데 거의 두 개는 앞에 거와 뒤에 거의 합과 같아요. 아니면 얘 앞에 거와 뒤에 거 합해서 2로 나누면 가운데 거와 같아요 라고 얘기해도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야. 지금 얘를 우리는 이렇게 쓴다면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일반항, 얘를 공차, 얘는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들을 구해나가는 제일 기본적인 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등차 수열을 이렇게 갖다 쓰니까 얘들을 정리해서 선생님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게요. 예를 들면 2, 4, 6, 8, 10, 12 이런 수열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얼마큼 차이 났어? 이만큼. 아, 공차는 다 얼마큼? 차이가 이만큼 더하고 있으니 차이는 이만큼 날 거 아니야. 그럼 첫 장은 2지. 그래서 A, N은 바로 2에 더하기 N-1 상수 빼기 1에다가 2를 공차 2를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럼 정리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2N이 되겠죠. 그럼 1 넣으면 누가 돼? 2가 나오고, 두 번째 장 2 넣으면 4가 나오고, 세 번째 장이가 3을 넣으니까 6이 나오고, 네 번째는 4를 넣으니까 8이 나오고, 이렇게 숫자가 나온다. 그러면 선생님 이번에는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 어떻게 쓸 거냐?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볼까? 1, 4, 7, 10 이렇게 쭉 나올 수도 있고. 그럼 얼마큼 커지고 있어? 얘는 3, 3, 3. 그러면 A에는 누구라고 쓸 수 있겠어? 일반항은 첫 장 더하기 항수 빼기 1의 공차. 그러면 정리하니까 누가 돼요? 3의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그러면 fx라고 쓴 놈과 얘를 봤더니 어떻게 돼요? n 대신 이렇게 들어온 거고, 우리 직선에 가는 식과 모양이 어때요? x 대신 뭐로만 바뀌었어? n으로만 바뀌었고, 기울기가 바로 누구랑 같아? 얘 바꾸면 3이라고 돼 있지? 공차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 기울기와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야. 바로 x의 증가량, 항의 증가량분의 그 다음에 항수의 항수의 증가량분의 항의 증가량이 우리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바로 기울기와 같아서 우리는 얘네 값을 공차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있어. 그럼 얘는 두 번째 항이고 얘는 3, 4, 다섯 번째 항이잖아? 다섯 번째 항이면 항이 얼만큼 커졌어? 항이 얼만큼 커졌어? 3. 그러면 얘네가 누가 얼만큼 커졌어? 4에서 10만큼 커졌어? 얼만큼 커졌어? 항수는 6. 됐어요? 그럼 3분의 6 하니까 몇이야? 2. 그래서 2 등차 똑같이 나온다. 나중에 보면 중간중간만 주어질 거니까 등차 수열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구해도 돼. 어떻게 구해도 되냐면 내가 공차를 알아냈으면 2n 먼저 써놓고 시작해도 돼. 그래서 내가 2를 넣었더니 4가 나왔어. 그럼 2를 넣었을 때 4가 나오려면 그냥 변수가 없어도 되는 거지. 얘는 만약에 얘하고 얘만 내가 알았어. 근데 공차가 3이라는 건 알아. 그러면 3면 먼저 써놓고 어떻게 하면 돼? 얘가 하나, 둘, 셋, 네 번째니까 4 넣으면 몇이 나와야지? 10인데 10이 되려면 얼만큼 빼줘야 되겠어? 마이너스 2 하면 이렇게 툭 갖다 써도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공차가 3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내가 얘를 알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거 3에 먼저 써놓고 3을 넣으면 3, 3, 9지? 9에서 몇을 빼면 2를 빼야지 7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점 두 개 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1차함수 배울 때 방법을 사용해도 돼.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잖아요. 어떻게? 똑같은 얘기를 한다면 기울기가 3이고
누구? 뭐라고 할까? 2,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하면 어떻게 돼? y는 3x 쓸 거 아니야. 3x 쓰지? 그 다음에 누구야? 2를 넣었을 때 4가 되려면 빼기 몇이 해야 돼? 2, 3은 6이니까 빼기 2를 해야 되겠지. 단지 이렇게 쓰는 방법을 여기다 두고 x 대신 뭐로 바꿔주면 돼? n으로만 바꿔주면 돼. 알았니? 알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숫자를 써놨을 때 여기도 보면 바로 1, 4, 7, 10 여기 13 이렇게 나올 텐데 봐봐 4와 10을 더하니까 몇이야? 14지? 그럼 그거의 절반이 바로 누구? 7. 이게 바로 뭐라고? 등차 중앙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재밌는 것은 니나 재밌지라고 하지 말고 1과 13을 알아도 이 가운데 걸 알 수가 있어. 얘네가 1항이고 얘가 5번째 항이면 가운데 항은 3번째 항이잖아. 그러면 이 가운데 숫자도 누구란 걸 알아? 1과 13 더하니까 몇이야? 14지? 그럼 가운데 값은 누가 되겠어? 그의 절반인 7이 나온다고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 거야. 이해 갔나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얘기할 거고 등차 수열은 더하는 거와 빼는 걸로 해서 문제를 풀어놔. 더하는 거와 빼는 걸로 나중에 등비수열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은 곱하고 나누고로 문제를 풀 건데 여기에서 한번 문제를 요거 하나 가지고 문제를 풀어놔. 그러면 수열 첫 문제를 한번 보기로 할게요. 자, 얘는 그냥 우선 숫자의 열을 갖다 놓은 거야. 등차 수열은 아니고 숫자의 열이 있는데 과연 이런 숫자는 어떻게 나올까? 우리가 한번 패턴을 가지고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야, 1번은 이제 수열에 대한 문제가 될 텐데 1, 2, 3, 4, 5 그 다음에 누가 될 거야? 1, 2, 3, 4, 5 또 1, 2, 3, 4, 5 이렇게 끝없이 나가는 수열이 있대. 그러면 얘 수열의 값이 이렇게 나면 난 표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해서 얘네 수열의 값이라면 항수는 위에다 쓸게. 첫 번째 나온 거 순서상 몇 번째냐? 첫 번째 나온 것은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똑같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열한 번째, 열두 번째, 열세 번째, 열네 번째, 열다섯 번째 이렇게 나오는 거지. 왜 끝없이 얘도 써 있을 거 아니야. 됐니? 근데 얘네 숫자 써 있는 숫자의 순서가 있는데 얘의 숫자가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1, 2, 3, 4, 5, 1, 2, 3, 4, 5에서 뭐 하고 있어? 로테이션 하고 있지. 뭐 하고 있다고? 똑같이 반복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과연 2015번째 항은 몇이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5 나올 때 5 나오고 10 나올 때 5 나오고 15 나올 때 5 나오지. 그래서 얘네는 5의 배수는 당연히 누가 나올 수밖에 없어? 5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네 값은 우리가 5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2021이니까 2021은 뭐가 나올 수밖에 없겠어? 당연히 1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1 나올 때 1 나오고 6일 때도 1 나오고 바로 누구? 11일 때도 1 나오고 16일 때도 1 나올 거잖아. 5를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항의 항수는 누가 나오는 거야? 항의 항수는 바로 1이 나올 거라는 얘기가 되겠죠. 됐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의 패턴을 가지고 한번 본 거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수열 항상 나오면 이제 문제 2번을 이제 한번 볼 건데 2번은 내 소속을 밝혀줄 거야. 나는요 뭐라고 했냐면 등차 수열 AN이에요. 근데 공차를 구하래요. 구하라고 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첫째 항이 2고요. 그 다음에 누구의 12번째 항이 바로 몇 번이라고 했어? 마이너스 31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공차는 누구냐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럼 제일 기본적인 방법은 뇌를 사용하는 방법이야. 기본적인 것도 할 줄 알고 우리가 선생님 좀 더 빨리 하는 방법도 두 가지를 다 한번 보자. 그럼 제일 기본적인 방법은 1을 넣었더니 어떻게 돼요? 1을 넣었더니 A 얘는 바로 2야. 됐나요? 여기다 1 넣은 거야 1. 그 다음 여기다 12 넣으니까 어떻게 돼?
A12는 누구? 첫장 더하기 항수 12 빼기 1에다가 공차가 있을 텐데 얘가 31이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 누가 있어? A가 2라는 거 알고 있으면 2 더하기 얘네들 11B가 바로 31이라고 하니 31, 마이너스 31이네. 풀 뻔했네. 마이너스 31이니 넘어가면 11D는 마이너스 33이야. 그래서 우리는 D의 값이 뭐라고 할 수 있어? 마이너스 3. 공차가 마이너스 3이에요.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 근데 길지. 그럼 이걸 좀 더 편하게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항이 얼마나 커졌나를 우리가 확인하라고 했지. 항이 얼마나 커졌어 얘는? 항이 얼마만큼 커졌어? 그치. 1에서 12가 돈 12 빼기 1이니까 11이야. 그러면 11만큼 D를 몇 번 넣어둬야 된다는 거냐면 D를 11번 넣어둬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11D. 바로 여기서 이만큼 계산 거중에 여기가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갔니? 이해 갔어? D를 몇 번 넣어야 된다고? 내가 첫 번째가 있는데 나는 12번째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데는 공차를 몇 번? 11번 더할 거야. 항수가 11번 늘어났으니까. 그럼 그 값이 얼만큼이야? 그러면 얘는 숫자가 얼만큼 커졌어? 마이너스 33만큼 커진 거지? 숫자가 마이너스 33만큼 커졌다는 얘기와 같아. 그러면 공차는 몇이야? 11 나누니까 마이너스 3. 아까 기울기 구한 거 같다고 했지? 그러면 기울기 두고 바로 12 빼기 x 항수의 증가량분의 항의 증가량. 항의 증가량 31 마이너스 31 빼기 2 계산하면 바로 얘네가 공차가 돼서 마이너스 3이라고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지만 나중에 나왔을 때 중간 과정에 좀 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정확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좋을 겁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기로 할게요. 3번을 보면 3번은 뭐라고 얘기했냐? A1이 3이래요. 그리고 누구라고 했어? A2와 A3를 더했더니 뭐가 됐다? 12가 나왔다. 자, 그랬을 때 A5의 값을 구하자. 일반적인 방법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방법 우리 어떻게 할까? 첫 장이 3이니까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첫 장 더하기 D에 첫 장 더하기 2D 여기다가 2 집어넣은 거고 그 다음에 3 집어넣은 거야. 그 다음에 얘 합이 12가 됐네. 근데 A 값은 누구라고 했어? 3이라고 했으니까 3하고 더하니까 6 더하기 누구의 값이? 바로 3D의 값이 12가 나올 거야. 됐니? 그러면 D의 값은 몇이 되는 거야? 6 더하기 6이 10이 돼야 되니까 D의 값은 2라는 거. 공차가 2라는 거 알아냈지? 그래서 일반항 우리가 구하면 어떻게 된 거야? A에는 3 더하기 n-1의 공차 이렇게 써서 정리하니까 2n 더하기 1이야. 귀찮다, 그치?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지. 해설제에 나와 있는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 여기까지 구해서도 2n 쓴 다음에 1 넣어서 3 넣어야 되니까 2 더하기 1이 돼야 3 될 거니까 바로 이렇게 써주시면 될 거고. 그러면 우린 누구? A5의 값을 구하랬으니까 A5는 따라서 누가 되는 거예요? 5 넣을 거니까 11이야.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까지에서 중간에 끊어버리냐? 만약에 여기까지에서 중간에 끊는다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에서 끊어버리면 우리 얘 구하니까 여기서 이만큼 늘어나려면 4D만큼 늘어날 거야. 4D만큼 더 해야 돼. 왜? 항이 4개 커졌으니까. 됐니? 근데 공차가 2란 거 알았으니까 어떻게 되면 되겠어? 얘는 8이야. 8이야. 그러면 얘들 값은 몇이 나올 거야? 8 더하니까 3 더하기 8 하니까 몇이야? 여기서 얼마큼 늘어난다고 지금?
8만큼 들어가니까 3에서 8 더하면 몇이야? 11. 똑같은 답 나오겠죠. 그럼 요만큼 줄어들었지. 더 재밌는 얘기, 심오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여기서?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었는데 만약에 여기 지금 우리가 이게 결론이 나와 있는데 잘 봐. 등차 수열들은 재밌게 두고 너나 재밌지 생각하지 말고 3, 그 다음에 누가 돼? 5, 7, 9, 11. 우리가 11이란 건 알아. 그 다음에 선생님 이렇게 하고 13, 15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아무거나 이렇게 두 개를 잡잖아? 그럼 몇이야? 20이지. 그럼 이렇게 더해도 몇이야? 20. 얘도 20. 오? 이렇게 벌어지면 같이 중간을 딱 어딘가 잡아서 벌어지면 얘네 값은 항상 이 값이 일정해. 일정해. 그러면 우리가 12라고 한다면 내가 이번에 이렇게 묶을게. 이렇게 묶으면 얘가 10이야. 그럼 얘도 더하면 몇이 되는 거야? 12가 똑같이 나와. 무슨 말인지 이해 갔니? 그럼 선생님 무슨 얘기 할 거냐면 누군지 모르겠는데 A1이 3 나왔어. 근데 얘네 두 개 합이 몇이 나왔대? 두 개 합이 몇 나왔어? 12야. 얘가 웃고 있네. 얘네 합이 10이었어. 그러면 얘는 누가 될 수밖에 없어? 누가 될 수밖에 없어? 도에서 10이니까 얘도 3과 몇을 더해야지? 9를 더해 12가 될 거잖아. 그렇게 맞추면 돼. 그럼 함수가 하나, 둘, 세 개 들어갔으니까 3D가 6만 커졌으니까 공차는 2구나. 그럼 다섯 번째는 여기서 얼마큼 더 들어가면 돼? 2만큼 더하면 되는 거지? 1, 12. 11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됐어요? 이렇게 두고 할 수 있어. 옛날에는 적성시험이라고 해서 삼성이나 뭐 LG나 이런 데에서 시험 볼 때 적성고사라는 게 있었거든. 대학 갈 때만 보는 게 아니라 그때 수열이 항상 나왔어. 수열이 뭐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IQ 테스트에도 잘 나오거든. 얘가 얼마나 이 숫자의 판단력이 되게 빠르냐라고 보는 건데 수열을 정말 잘하는 애들이 있어. 초등학교생인데 딱 봐도 얘는 답이 몇이야 이렇게 툭툭툭 나오는 초등학교 아니 유치원 다니고 있는데도 보는 애들이 있어. 근데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의 제일 잘 보는 아이들의 특징 보면 자폐 아이들이 잘 봐. 그래서 옛날에 수학자들 보면 20세기의 수학자들, 유명한 수학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폐증을 다 가지고 있었어. 신문을 이렇게 펼쳐보다가 갑자기 이러는 거. 응? 얘 패턴이 보여. 여기 패턴, 알파벳에 있는 패턴을 보더니 뉴욕타임즈 이런 걸 보다가 워싱턴을 보다가 얘 숫자가 얼마큼 커나간 걸 봤더니 이거는 KGB의 뭐야? 라고 찾아내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영화 중에서 뭐 그런 영화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게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도 있었고 또 최근에 나온 것 중에서 하나 셜록 홈즈가 나왔던 그 사람이 누구지? 아무튼 거기 나왔던 그래서 수학자가 돼서 독일 암을 찾아내기 위해서 나는 영화 제목이 싫어. 영화 싫어서 아무튼 그런 사람들 보면 다 특징이 뭐야? 영화에서 나오는 약간 자폐적인 느낌이 들어. 그런 느낌이 들어. 왜냐면 그쪽으로 되게 발달하다 보니까 내가 그쪽으로 쏠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도 항상 모든 사람이 한쪽으로는 자폐적인 느낌이 들어.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나는 완벽해. 그런 건 없어요. 아니야. 다 있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단점이 뭐냐면 책을 한번 보면 거기에 빠져들어서 책을 놓지를 못해. 그런 단점이 있어. 소설책을 보면 이게 뭐 대하 장편소설 이런 거 웬만하면 안 읽으려고 하거든. 옛날에 뭐 토지 뭐 이런 거 너무 오래된 건가? 그걸 보면 아니면 뭐 장백산 뭐 이런 거 있으면 딱 보기 시작하면 처음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손에서 거의 못 나. 그래서 선생님 와이프가 나한테 웬만하면 휴가 때 책을 못 보게 해. 왜? 방에서 안 나오고 그냥 책만 보고 있다가 간단히 먹으면서 계속 책 보면서 보고 그러니까 그거 꼴보기 싫다고. 그거 좋은 거 습관 아니야. 모두가 약간의
뭔가 특징이 있는데 그런 특징이 내가 평상 생활하면서 어떤 쪽으로 잘 하느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수열을 내가 잘해 잡힐 기가 있나? 너무 그러지 말고 누구나 다 한쪽으로 쏠린 음악을 잘하는 음악 쪽에 있는 애들 봐봐 다 얘 사람들 보면 약간 이상하잖아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걔네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애 아니야. 왜? 그쪽에서는 그게 천재적인 아이야. 근데 그게 너무 가면 이상해 버린 것처럼 보이지. 걔네들도 쟤는 이상한 것 같아 막 그러기도 하고. 쓸데없는 소리 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봐낼 수 있다. 똑같은 문제도 이렇게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내가 볼 수가 있는 거니까 내가 그냥 툭 보인다. 최고야. 최고야. 어려운 소리 나는 그냥 이 패턴 보여. 그래 답 쓰면 있어. 내가 그런 애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안 된다고 해서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공식으로 이렇게 해서 풀어나간다. 근데 좀 더 편하게 가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하더라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기로 할게요. 4번. 4번을 보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 A2는 뭐라고 했어? A10이 있고요. 얘의 값이 누구랑 같아? 58과 같아. 그 다음에 A6와 A15의 항이 뭐와 같으냐면 103과 같을 때 누구의 값을 구하라고 했냐면 A의 바로 27번째 항을 우리가 구해보자. 숫자가 너무 크다. 그럼 얘는 일반적인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도 선생님이 얘의 합이 항수의 합이 짝수였으면 선생님이 등차 조각을 하는 방법을 사용했을 거예요. 근데 짝수가 아니라 분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는 사용하지 않고요. 그렇게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지장은 없는데 아직까지 그런 방법은 좀 뒤에 가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1번적이 누구? A에는 첫째 항 더하기 항수 빼기 1 공차다 라고 한 것을 항상 머릿속에 놓고 그렸으면 A 플러스 D 더하기 A 플러스 9D 얘네가 58이니 얘네 값은 A 플러스 2A 플러스 10D가 58이에요. 이렇게 하나 정리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얘들은 A 플러스 5D 더하기 A 플러스 항수 빼기 1가 14D 얘네가 103이래요. 됐나요? 그러면 정리하니까 누가 되겠어요? 2A 플러스 바로 19D가 103이래. 그러면 빼주면 마이너스 9D는 열방듯이 한 거야 그냥. 그럼 몇이에요? 58 빼니까 몇이야? 45가 되겠지? 마이너스 45. 그래서 D는 누구? 5가 나올 거예요. 공차가 몇이 나왔다고? 5가 나왔대요. 공차가 5니까 첫째 항은 누가 되겠어? 50이라 첫째 항은 A는 4가 되는구나.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일반 항은 누가 되는 거야? 우리가 몇 번째 항 구하라 했어? 27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지, 그치? 문제에서 27번째 항을 구하라 했어? 그럼 얘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첫째 항 4 더하기 항수 빼기 1이니까 몇? 26에 공차 몇? 5다. 그럼 130에서 4 더하니까 134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됐습니까? 다른 거 안 하고 나 그냥 여기다 순수하게 대입만 하고 있었어.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입해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하기로 할게요. 그 다음 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워도 되겠습니까? 5번 한번 보기로 할게요. 5번은 바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첫째 항이 7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수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A에는 아까 첫째 항이 몇이고 7이고 그 다음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항수 빼기 1의 공차 이렇게 해서 정리하니까 어떻게 돼요? 3n 마이너스 3n
더하기 10이에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에 쓰고 1로 쓸 때 7 나오려면 어떻게 돼? 더하기 10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3번 해도 된다고 했어. 한 단계 줄일지 이렇게 쓸지 내가 판단하면 되고요. 그때 마이너스 41은 몇 번 짱이냐라고 했지, 그치? 그러면 아하 마이너스 3n 더하기 10이 41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41이 나오려면 그러면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3n은 마이너스 51 그래서 따라서 n의 값은 누가 돼요? 3으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3 나누니까 17이 된다. 17번째 항에서 마이너스 41이 나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은 거 여기서도 우리 차분히 해보자. 요번에는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냐면 등차 수열인데 소속을 밝혀주고 있어. 어차피 다 여기서 등차 문제지만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나 등차야, 나 등비야, 나는 그냥 일반적인 수열이야, 어떤 소속이 없는 놈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걸 우리가 찾아 나와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나는 등차 수열이라는 소속이 있는데 그 AN에 대해서 우리 뭐라고 얘기했냐면 절대값 누구의 값과 절대값 A2의 값과 절대값 A7의 값이 어떻다? 같대. 근데 단 A2와 A7이 같지는 않대요. 공차가 0이 돼서 다 같아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래. 그리고 누구라고 했냐면 A의 네 번째 항이 뭐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누구라고 했어? 바로 2래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 값을 구할 것이냐? 지금 바로 AN이 26일 때 N의 값을 구하자라고 했어. N번째 항이 26일 때 과연 너 N은 누구니? 라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여기 봤더니 1차함수하고 똑같다고 했잖아. 공차의 양수면 어떻게 돼? 숫자가 점점 더해지가 커지겠지. 커지겠죠. 공차가 음수면 어떻게 돼? 점점 작아질 거야. 그러면 우리 얘네와 얘네는 절대값이 같은데 서로 같지는 않다고 했으니 뭐야? 부호가 정반대가 되겠죠. 정반대가 되겠죠. 그러면 A2가 양수이면 당연히 A 누구는 7은 음수가 될 거야. 됐니? 아니면 A2가 누가 되면 음수이면 음수이면 A7은 양수가 될 거란 말이야. 왜 부호가 서로 다르다고 했습니까? 부호가 서로 다르죠? 다르니까 이렇게 될 건데 야 얘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 점점 커지는 거잖아. 커지는데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왔어.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왜 아니 우선은 있어. 우선은 왜 있어? 얘가 음수였다가 얘가 아주 작은 음수였다가 점점 올라와서 A7이 나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A2가 누가 되면 얘네가 양수인데 얘네가 음수가 나오니까 얘가 점점 가서 얘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26일에서 더 커진 값이 나온다면 A2에서 더 앞으로 나올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자연스러우니까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케이스를 이 두 가지를 생각해보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될 거냐? 첫 번째 첫째 항이 누가 되면 양수라고 한다면 우리는 n의 값은 항상 뭐가 나오기 때문에 자연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하는 거야. 양수라고 한다면 얘들은 이 상태에서 움직이려고 한다면 우리는 누가 돼? 공차는 반드시 누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돼. 그게 점점 작아져서 A2 더하기 A7이 뭐가 될 거니까 0이 만들어질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우리 둘이 같다고 했잖아. 같다는 얘기는 뭐야? 얘네가 A2가 A7하고 같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건 아니잖아. A2가 반대꼴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 A2가 마이너스 A7하고 같은 거지. 그럼 얘네들은 더하면 누가 되겠어? 0 될 거 아니냐. 그럼 이해 갔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그러면 얘는 계속 이거는 만족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쓰니까 어떻게 돼? 얘는 a 플러스 b의 값과 a 플러스 누구의 값이 6b의 값이 0이니 바로 누가 되는 거야? 2a는 누구랑 같다? 6d와 같다. 아니 7d와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A4를 줬으니까 A4는 또 누가 되는 거야? A4 주니까 A 플러스 3D의 값이 마이너스 2래요. 그러면 얘들 두 배에서 연립을 해버릴까? 두 배에서 연립을 할까? 이것도 요거를 이렇게 쓸까? 2A 플러스 7D는 0. 여기까지는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얘들 어떻게 해? 아하. 얘네가 아유 굳이 얘도 구분할 필요 없겠다. 힘들게. 왜? 그냥 연립하면 다 나오겠네. 나와서 이거 이제 확인해보면 되겠거든요. 얘 두 배 하니까 2A 플러스 몇 D가 6D가 바로 몇이 나온다? 마이너스 4가 나온다. 그러면 빼주니까 어떻게 돼요? D는 누가 된대요? 4가 된대요. 됐니? 그럼 아까 D가 음수라면 말이 안 되지, 그치? 근데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해서 D가 양수하고 바꿔놓으면 되는 거야. D가 4가 나올 거고. 그럼 D가 4니까 A 값은 누가 될 거야? A 값은. 얘가 14니까 어떻게 돼? A 값은 마이너스 몇? 마이너스 14가 될 거라고. 됐나요? 얘가 아까 A는 누구랑 같아? 2분의 마이너스 7D와 같으니 일단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4가 나올 거야.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구해냈으니까 우린 누굴 구하라 했어요? 여기서 문제에서 A에는 이거 나온다고 그랬지. 그럼 여기다 는 하고 보시면 돼. 는 하고 얘가 공차가 4니까 4이네.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4 나오려니까 빼기 18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정리해서 넘기니까 누가 나올 거야? 바로 4n은 누구랑 같다? 이항하니까 44. n의 값은 누가 되겠어? 따라서 n의 값은 11. 11번째 항에서 얘가 나올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7번 또 한번 보기로 할게요. 7번. 그러니까 지금 제일 기본적인 누가 1번만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속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첫 장이 마이너스 2005고요. 공차가 4인 등차수열에서 AN이 처음으로 양수가 되나면 몇 번 장인가? 라고 해서 처음으로 양수가 나오는 거. 그럼 1번하고 구하면 되겠지? 나중에 가서는 이제 합에서 이런 얘기를 해.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얘네가 최소가 되는 값은 언제는가? 몇 탄까지 더해야지 최소가 되느냐 이런 거 물어볼 때도 얘를 이용할 건데 그럼 그 뒤에 가서 합 가지고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얘들은 7번을 먼저 보시면 7번은 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장이 바로 마이너스 2005고 공차가 누가 된대요? 4래요. 그럼 여기다 순수하게 대입하면 되겠지? 대입하면 AN은 4N 마이너스 2009가 돼요. 됐나요? 2009가 될 거예요.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얘가 처음으로 뭐가 되는 이거를 얘기했어. 얘네가 양수가 되는 것은 언제께? 양수가 되는 것은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것은 언제인가? 됐니? 그럼 나눠주니까 어떻게 돼? n이 4분의 2009가 되니 얘는 누구? 바로 502.25 이렇게 나올 거야. 502.xx야. 근데 얘보다 큰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 여기서는 누구라고 했어? n은 항상 항수, 자연수로만 쓴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얘보다 큰 자연수는 누구야? 제일 먼저 나오는 거 503항서부터 우리가 누가 된다? 바로 얘는 양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잠깐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또 그 뒷이야기를 다시 한번 8번서부터 16번까지 또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것입니다.